네, 우리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는 자,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는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a와 b가 실수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최종적인 복소수의 형태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항등식과 이제 비슷했죠.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한데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거의 덧셈이기 때문에 이 더하기는 계산할 수 없는 더하기다. 이 더하기는 계산할 수 없는 더하기고 이게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복수수와 이쪽에 있는 복수수가 같다. 그런데 x, y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얘네 둘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라는 게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 너무 두껍네요. x 마이너스 2는 1, 그리고 y 마이너스 1은 6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x는 3, y는 7이 나오게 되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변에 실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6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은 6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 y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 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켤레복소수에 대한 이야기죠. 켤레복소수는 우리가 Z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Z의 바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꿈으로써 켤레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의 켤레복소 바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i라고 표현을 했었다. 2번은 3 플러스 루트 7i의 켤레복소수는 3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겠죠. 허수 부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부호를 바꿔준다.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한 문제씩 나와 있죠, 지금. 덧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와 얘, 이쪽과 이쪽은 서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부분끼리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과 5, 그다음에 마이너스 4i와 플러스 6i, 플러스 2i가 되겠죠. 2번은 빼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마이너스 3i. 그럼 뒤에가 플러스 3i라는 이야기니까, 플러스 3i라는 이야기니까, 플러스 i가 되겠죠. 3번. 곱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3i에 3 플러스 i. 하나씩 이제 곱하면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곱해 보면은, 이게 곱하면은 6 플러스 2i,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i,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얘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3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9가 될 것이고 실수 부분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허수 부분이 되겠죠. 마이, 마이너스 7i가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서 계산을 했지만 연습을 좀 하셔 가지고 얘랑 얘랑 곱해서 실수, 그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해서 허수 요런 식으로 아니 실수 파트 하나, 허수 파트, 허수 부분 파트 하나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볼게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돼. 이걸 우리가 뭘로 고치는 게 a 플러스 bi 꼴로 고치는 과정이 바로 나눗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백인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을 해주니까 얘와 얘는 서로 켤레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켤레인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면 이건 합차 공식과 같기 때문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b제곱 i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i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결과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지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분의 통분을 해줬으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분모는 켤레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2가 나올 거고 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1 마이너스 2i 그 다음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항만 남게 된다. 빼기 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이 i 제곱이기 때문에 가운데 양만 남게 되죠. 그래서 2i.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i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i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i의 제곱과 1 플러스 i의 제곱 같은 경우. 4번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근의 형태. 얘는 b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4분의 d라고 하는 녀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일 때 그 반절만 가지고 하는 판별식이 됐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의 반절만 가지고 마이너스 a, c 숫자가 좀 작으니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4 플러스 6 얘는 10이니까 양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짝수니까 4분의 d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9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6 마이너스 36이니까 0이 되죠. d가 0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진근이 나오겠죠. 이 두 개가 우리 실근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d를 써야겠네요. 짝수가 아니니까. 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를 하면은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 48이죠. 마이너스 47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니까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여기서 그러니까 두 실근이라는 말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실근이라고 했을 때 조금 표현이 애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가능하면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파트가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한번 좀 적어본다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a가 0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식으로 한번 써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는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신나게 풀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였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소리야.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하나겠지? 마이너스 1. 그래서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물론 방정식을 아니까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풀면 안 되겠지. 공분을 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고 그 다음은 뭘 곱하는 거야? 알파 베타의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되겠죠. 6이 되겠습니다. 혹은 번분수의 형태를 써도 2분의 1분의 3. 그럼 얘가 이렇게 1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결과는 어쨌든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것도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해보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잖아요.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었고 이게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요거는 지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데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위에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2분의 1이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했던 대로 8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1분의 8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혹은 8 곱하기 알파 베타의 역수 2 해서 16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냥 쭉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을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지금 켤레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곱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입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뭘로 묶을 수가 있어? 알파 바로 묶을 수가 있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베타 바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겠죠. 그럼 얘는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겠네. 이 정도는 사실 이제 그냥 계산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성질을 뭘 배웠습니까? 이걸 배웠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바라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 얘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더하면은 지금 1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말이지.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가 된다는 이야기죠. 각각의 발을 해서 더할 필요 없이 더한 다음에 발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복소수와 복소수의 켤레를 곱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성질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지. 여기까지 해야겠지. 얘를 굳이 여기서 넣을 필요 없이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7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수도 Z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Z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되는 Z, 즉 A와 B, 실수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풀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Z를 놓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Z를 풀어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 놓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죠. 서로 같다. 복소수에 같다라는 식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음.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랑 같다면 당연히 A랑 C랑 같고 식이 하나 나왔고 B랑 D랑 같다. 두 개의 식을 언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지, 등식이 하나만 있으면. 음. 그래서 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 보자. 그러면 E 마이너스 I 그다음에 곱하기 Z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I 플러스 2I 그다음에 Z 반이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요게 7 플러스 I와 같다. 굳이 얘는 넘길 필요 없이 그냥 두고 얘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뭘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물론 쭉 이제 전개를 해도 되지만 그냥 좀 묶어 놔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나오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실수가 뭐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일단 얘랑 곱해서 실수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i랑 bi랑 곱해도 실수가 나오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p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b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수가 나오겠지. 얘랑 곱하면 2b 마이너스 2b i 제곱인데 얘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b가 되겠죠. 실수 부분을 다 골라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수 부분을 골라내 봅시다. 그러면은 i를 만들어내는 녀석들.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면은 아니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ai 그다음에 플러스 2bi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i가 있는 녀석이고 두 번째 항에서는 얘랑 곱해서 i가 나올 거란 말이야.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 보시면 2a 플러스 3b 얘가 뭐랑 같아야 돼? 7과 같아야 되고 얘는 a 플러스 2b인데 걔가 i의 이쪽 i의 허수 부분 1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녀석에다 2를 곱해서 거기 2를 해서 2a 플러스 4b는 2라고 해 보면 두 식을 빼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식으로. 그러면은 a-10은 1이니까 a는 11이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복소수 z는 11 마이너스 5 i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를 열심히 이제 했고 얘는 이제 뭐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식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다 뭐 하면 되겠다? i를 잘 꺼내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 보면은 얘는 루트 3i 얘도 루트 3i 얘는 플러스 루트 3i 얘는 10이네요. 그러면은 2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루트 3i 분의 27이니까 3 루트 3이 되겠죠. 얘가 a 플러스 b i가 된다. 그러면은 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이게 곱하면 3이니까 6i가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얘는 약분이 되고 i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i를 곱해 버리면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3i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i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i가 된다.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3이 나오게 되겠네. 근데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a분의 b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천천히 우리가 그 i의 정의, i가 가리키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잘 성질이 아니라 정의죠.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별씩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가운데 양이 또 짝수네. 친절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x제곱이 인제 개수가 인제 0이 아닌 형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인제 제곱 앞에 문자가 있는 경우라면 따져 봐야 됩니다.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일단 정리를 하고 여기 써 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네. 이 제곱이죠. 없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만 남겠대. 얘가 뭐면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3보다 크면 되겠다. 3보다 큰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4가 있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 이용하는 문제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이다. 실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음,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방정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 근이 이거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7은 0의 두 근이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마이너스 9 이다. 이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튀어나오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는 이 식에서 개수를 붙여보면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9a는 여기 식에서 27이 나온다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a는 3이 되고 대입을 시키면은 얘는 a 플러스 9는 b라고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근데 a가 3이니까 b는 12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오. 선생님이랑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한번 했었죠. 이거를 연립을 푼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연립 방식의 풀이였지만 우리는 뭐야? 풀 필요가 없다. 왜? 합과 이걸 두 근으로 하는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이 둘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합이 2고 곱이 4니까. 그죠? 그러면은 x는 어 이거 짝수니까 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3 아니 2 i가 되겠네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ac니까 4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어 3i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애매하네요.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근데 사실 뭐가 이게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베타가 되겠죠. 어쨌든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요 알파 베타일 수밖에 없다. 또 짝수니까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5 얘가 9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3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얘는 뭐야? 실근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알파와 베타를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끝까지 답을 쓴다면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지. 12번 보겠습니다. Z가 요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복소수는 순환의 어떤 형태가 좀 있다. 그래서 Z의 제곱은 해보면은 2분의 이거 제곱이죠. 우리 아까 했었죠. 1 i의 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2i였죠. 기억은 좀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러면 Z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i야. 그럼 Z 제곱은 얘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i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Z 6제곱은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니까 i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Z 제곱을 곱한 게 Z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i를 곱해서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벌써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겠네. 요렇게 4개도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럼 Z의 10제곱은 이렇게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또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Z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은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천천히 하나씩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차 방정식에서 이랄까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요게 되었다.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뭐는 잘 봤다라는 얘기야? C는 잘 봤다. C는 잘 보. C를 잘 봤다는 얘기는 두 분의 곱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두 분의 곱은 요거랑 요거의 곱이니까 5분의 18이 되는 거죠. 요게 그대로 A분의 C가 되겠죠. A분의 C가 되겠죠. 맞나요? 그다음에 C를 잘못 보고 이건 뭘 잘못 봤다는 얘기야? B는 잘 봤다는 얘기죠. B를 잘 봤다는 얘기는 합은 맞다는 이야기야.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되었다. 8 더하기 5분의 7 곱하기 40이니까 5분의 47 요게 인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처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써 본다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분의 C랑 마이너스 A분의 B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주어진 식에서 A를 묶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는 방정식이니까 얘를 나눠도 상관은 없긴 해. 그러면 얘는 X제곱에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5분의 47이니까 마이너스를 넘기면 되겠죠. A분의 B를 구하기 위해서 5분의 47x 그다음에 A분의 C는 5분의 18이었죠. 플러스 5분의 18은 0이 된다. 그럼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47x 플러스 18은 0이 되고 1, 5, 9, 2, 5, 9, 45, 2 47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는 9 또는 5분의 2가 나오게 되겠네요. 뭐 구하래?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